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인생 2막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57세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몸담으며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커리어였죠.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인생이 크게 흔들리며 나락이라 표현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 사례 1 준비 없이 찾아온 빈자리. 먼저 김민수 가명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57세 은행 지점장이라는 큰 직책에서 막 퇴직한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기분이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자는 들뜬 마음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플랜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준비 없는 퇴직.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차를 바꾸고 여행이나 다니며 좀 즐기다 보면 뭔가 방향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50대 후반에 접어든 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별다른 노하우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컸습니다. 결국 당장은 편하게 쉬자며 6개월, 1년을 흘려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신감까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은퇴 준비가 미흡하면 막상 직장을 떠난 뒤의 목표도 동력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미리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죠. 2. 사례 2 사라진 소속감이 만든 외로움. 두 번째로 이정희 가명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 역시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하셨고 한때는 지점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도 능력 있다,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늘 듣던 분이었죠. 두 번째 이유 소속감 상실. 문제는 은퇴를 하자마자 소속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배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직원들을 만나고 어제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객과 상담하던 그 일상이 통째로 사라지니 갑자기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생각보다 주변의 연락도 뜸해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업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오가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저분은 은퇴하셨지. 굳이 연락드릴 일은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정희님은 이 소속감의 상실이 너무 커서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 자꾸 더 가려고 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점차 우울감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모임을 찾아가거나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을 시작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재정적 불안과 잘못된 투자. 마지막으로 최영수 가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수님은 은행에서 롱런 하셨으니 재정 관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이유 재정 관리 실패. 은행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자산 관리에 능숙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있다 보니 지나치게 자신감이 붙어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영수 님도 퇴직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빠르게 분산 투자했는데 부동산은 하락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어서 나중에 크게 손해를 받고 주식시장도 급변하면서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됐어요.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내가 이 정도는 껌이지라는 잘못된 확신이 사달을 낸 겁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상당히 쪼들리다 보니 일단 살아가는데 기본 비용도 고민해야 하고 또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더 크게 잃는 악순환에 빠지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있으니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출이 필요한지 실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운용해야 한다는 거죠. 4. 인간관계 단절과 심리적 위축.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사실 이 세 가지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상 직장이라는 공통분모로 유지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난 뒤에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들도 바쁠 텐데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아요. 김민수 님도 처음에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왔지만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정희 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좌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영수 님 역시 투자에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대요. 창피하기도 하고 지점장까지 했던 내가 이런 꼴을 보여도 되나? 라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듯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대화 상대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심리적 위축은 더욱 심해져요. 우울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해소 통로도 막히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정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사례를 통해 확인한 몰락의 이유 4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맞은 퇴직, 소속감과 정체성 상실로 인한 우울감, 재정관리 실패로 인한 지속적인 부담, 인간관계 단절과 심리적 위축. 이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인간관계를 피하게 되면 우울감이 커지면서 인생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돼요. 결국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받아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일찍, 조금만 의식적으로 준비하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하고 둘째,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속감이나 커뮤니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정적인 재정 플랜을 세워두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직장의 명함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맺고 싶은 관계가 되도록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조언 1. 미리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탐색하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 가능 분야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내가 지속해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조언 2.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날 사람들 목록 만들기. 직장이나 조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사람들을 리스트업 해두면 훨씬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동호회, 종교활동, 커뮤니티 등도 하나쯤은 꼭 참여해 보시고요. 조언 3. 재정 상태 점검 후 중장기 시뮬레이션 하기. 퇴직금과 연금, 기타 저축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특히 한 번에 투자를 몰아서 하기보단 장기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여유 자금 등을 꼼꼼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57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1년 만에 인생 나락이라는 충격적인 케이스를 통해 은퇴 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대응책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한창 일할 땐 퇴직 이후가 꿈같은 휴식으로만 느껴지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새로운 도전과 책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부터 인생 2막의 설계도를 세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위치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그 방향성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많은 분들이 나락이 아닌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